프롤로그.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을 주는 사람과 믿음을 배신하는 사람. 하지만 때로는 그 경계가 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돈이 개입된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은 공동 구매에서 시작되어 큰 배신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진실의 힘이 승리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1장 작은 시작. 2023년 봄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하는 회사원 32실 김민수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죠. 아침 9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그리고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며 하루를 마감하는 반복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회사 동료 박지영이 제안한 작은 공동구매 때문이었습니다. 민수야, 요즘 핫한 건강식품이 있는데 같이 공동구매 안 할래? 개당 5만원이고 10개 이상 사면 3만원에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지영의 제안은 단순했습니다. 몇 명이 모여서 건강식품을 공동 구매하자는 것이었죠. 민수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돈 거래를 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지영의 적극적인 권유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 대한 믿음으로 결국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공동 구매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지영은 약속한 대로 제품을 구매해서 나누어 주었고 모든 참여자들이 만족했죠. 민수도 처음으로 공동 구매의 장점을 경험했습니다. 와, 정말 2만원이나 절약했네. 이 작은 성공은 더 큰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영은 더 큰 규모의 공동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투자 관련해서 좋은 정보를 얻었어. 신생 IT 기업 주식인데 지영은 곧 더 큰 규모의 공동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투자 관련해서 좋은 정보를 얻었어. 신생 IT 기업 주식인데 내부 정보로는 3개월 안에 2배는 오를 것 같다고 하더라고. 우리 몇 명이서 돈을 모아서 투자해보는 거 어때?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주식 투자는 공동 구매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지영의 확신에 찬 설명과 첫 번째 공동 구매에서 보여준 신뢰성 때문에 결국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된 공동 투자에는 민수를 포함해 총 7명이 참여했습니다. 각자 300만원씩 총 2,100만원을 모았죠. 지영이 대표로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고 모든 진행 상황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진행 상황은 매주 톡방에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모두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영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처음 몇 주간은 정말 그랬죠. 또 3장 달콤한 속임수. 투자 시작 후 첫 번째 달, 지영은 약속대로 매주 톡방에 업데이트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현재 수익률이 15%를 넘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오르고 있네요. 투자자들은 흥분했습니다. 민수 역시 마찬가지였죠. 300만원이 345만원이 된다는 것은 분명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익률 28%. 여러분, 정말 대박이에요. 이 속도라면 3개월 만에 2배는 무난할 것 같아요. 하지만 민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올리는 스크린샷들이 조금씩 다르게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지영아, 혹시 투자 관련 서류나 정확한 증빙 자료를 볼 수 있을까? 세무 신고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민수의 요청에 지영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것들은 증권사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어.
나중에 정리해서 보내줄게. 하지만 약속한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장 의혹의 시작. 세 번째 달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지형의 업데이트 빈도가 줄어들었고 투자 수익률도 갑자기 하락세를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드려야겠어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현재 마이너스 5%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당황했지만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몰래 해당 IT 기업의 주가를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는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이상하다. 뭔가 잘못되었어. 민수는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지영이 말한 IT 기업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아직 성장도 되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즉, 일반인들이 주식을 살 수 없는 상황이었죠. 설마, 아니겠지? 민수의 가슴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무장 증거 수집.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른 투자자들과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먼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수집의 수진에게 연락했죠. 수진아, 혹시 지영이가 말한 그 투자 관련해서 이상한 점 못 느꼈어? 사실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빠가 먼저 말씀해주셔서 다행입니다. 수진도 같은 의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밀리에 다른 투자자들과도 연락을 취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7명 중 5명이 이미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확실한 증거 없이는 지영이를 추궁할 수 없어. 민수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가 보낸 모든 스크린샷을 저장하고 실제 주가 동향과 비교했죠. 그리고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회사의 상장 여부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지영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6장 대면 민수는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지영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죠. 지영아,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있어. 민수의 진지한 표정을 본 지영은 이미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뭔 이야기야? 투자 관련 이야기야. 우리가 조사해 봤는데 네가 말한 회사는 아직 성장도 되지 않았더라고. 지영의 얼굴은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거짓말을 계속했죠. 그게 아니야. 내가 특별한 루트로 투자한 거라서. 지영아, 그만해.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 네가 우리 돈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을. 결국 지영은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모든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했죠. 부모님의 병원비, 자신의 대출 상환 등에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진짜 투자할 생각이었어. 그런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이미 신뢰는 깨진 후였습니다. 7장 분노와 실망. 투자자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했고 어떤 이는 실망했죠.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배신감이었습니다. 2,100만 원이 어디 갔는지 정확히 알려줘. 투자자 중 한 명인 35살 최대호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800만 원은 어머니 수술비로, 600만 원은 내 대출 상환으로,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어. 생활비로?
대호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가 투자한다고 믿고 맡긴 돈을 생활비로 썼다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몇몇 투자자들은 당장 경찰서에 가자고 했고 어떤 이는 법적 조치를 취하자고 했죠. 하지만 민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8장 용서의 힘. 잠깐만 다들 진정해. 민수가 나섰습니다. 지영이의 잘못은 분명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해. 민수는 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한 일은 명백히 잘못됐어. 하지만 내 사정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다른 투자자들은 민수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가장 피해의식을 가질 법한 민수가 오히려 지영을 감싸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대호가 물었습니다. 대호 형, 우리가 지금 경찰서에 가서 지영이를 고발하면 뭐가 달라질까? 지영이는 감옥에 가고 우리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민수의 말에 모두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 안 될 거야. 지영이가 이미 돈을 다 써버렸으니까. 그럼 결국 우리는 돈도 못 받고 지영이 인생도 망가뜨리는 거지.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지영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우리에게 돈을 돌려줄 방법을 찾는다면 어떨까? 9장 새로운 시작. 민수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지영에게 시간을 주자고 했죠. 6개월의 시간을 주고 그동안 지영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모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첫째, 진행 상황을 매주 우리에게 보고할 것. 둘째, 부업이든 뭐든 최선을 다해 돈을 벌 것. 셋째, 6개월 안에 못 갚으면 법적 조치도 불사할 것.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정말 고마워. 나 열심히 할게. 꼭 돈 갚을게. 하지만 모든 투자자가 민수의 제안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호를 비롯한 몇 명은 여전히 법적 조치를 원했죠. 민수야,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도 피해자야. 왜 우리가 참아야 해? 민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형, 저도 화나요. 정말 많이 화나고 배신감도 느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뭔지 생각해봐요. 복수보다는 회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10장 변화의 시간. 결국 투표를 통해 민수의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4대 3의 근소한 차이였지만 지영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죠. 지영은 진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회사 일과 함께 밤에는 배달 알바를, 주말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에 4~5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주 톡방에 올라오는 지영의 근황 보고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점점 움직였습니다. 이번 주 수입 배달 알바 28만원, 카페 알바 15만원, 총 43만원. 누적 상환액 128만원. 이번 주 수입 배달 알바 32만원, 카페 알바 18만원, 용돈 벌어준 것 5만원, 총 55만원. 누적 상환액 183만원. 처음에는 냉소적이었던 대호도 점점 지영의 노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수지는 더 적극적으로 지영을 응원했습니다. 지영 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11장 예상치 못한 전개. 3개월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영이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 달 정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지영이 투자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지영의 잘못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이렇게 다치고 나니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민수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자. 뭐라고? 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영이 혼자서는 6개월 안에 돈을 갚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도와주자. 각자 부담을 좀 줄여주고 대신 지영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성실히 갚아나가면 되잖아. 투자자들은 민수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도와주겠다는 말이었거든요. 12장 진정한 용서. 민수의 제안을 두고 투자자들은 긴 토론을 벌였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죠. 민수야, 내 마음은 고맙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가해자를 도와줘야 해? 형,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수가 답했습니다. 지영이는 분명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 노력을 봤을 때 지영이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피해자예요. 하지만 복수보다는 회복이, 증오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저도 지영이를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는데? 사람을 믿는다는 게 뭔지, 그리고 진정한 용서가 뭔지 배웠어요. 지영이의 잘못으로 시작됐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결국 투표 결과 5대2로 지영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각자 300만 원씩 투자했던 금액을 200만 원으로 줄여주고 나머지 1,400만 원을 지영이가 2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했죠. 13장 새로운 관계. 그 후의 2년은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영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약속한 금액을 갚았고 2년 만에 모든 돈을 상환했죠.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관계였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지영이가 아니었습니다.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으로 변했죠. 그리고 투자자들, 특히 민수와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큰 실수를 했을 거야. 마지막 상환을 마친 날, 지영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고마워할 건 없어. 네가 스스로 해낸 거야. 나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야. 민수의 말에 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죠. 14장 더 큰 의미. 시간이 흘러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서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용서의 힘을 배웠고 지영은 책임감과 성실함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특히 민수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인생 철학을 정립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는 회사 안에서도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민수를 너무 순진하다고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민수의 선택을 존경했습니다. 15장 증거, 톡방의 변신. 흥미롭게도 처음에 지영의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증거. 톡방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톡방을 통해 지영의 상환 과정을 지켜봤고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환이 끝났을 때 이 톡방은 새 시작 톡방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의미야. 민수가 제안했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톡방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과 지영은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진정한 투자의 의미. 이 이야기가 끝나고 1년이 더 지난 지금 민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투자하려고 했던 건 돈이었지만 결국 우리가 얻은 건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었어. 실제로 민수와 투자자들은 이 경험을 통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우정, 용서의 힘, 그리고 사람을 믿는 용기 말이죠. 지영 역시 이 경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작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어요. 그녀의 말처럼 용서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받은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지고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더 따뜻해집니다. 마무리하며 공동 구매로 시작되어 배신과 증거 톡방으로 이어졌던 이 이야기는 결국 용서와 회복의 이야기로 막을 내렸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배신했던 사람도 진정한 회개와 노력을 통해 다시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여주는 용서가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와 투자자들 그리고 지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으며 진정한 투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는 교훈 말입니다.